아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피곤해서 바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우리 스케줄도 다 꼬였어.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왜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자꾸 내가 메시지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답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당일에 확인 전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엄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난 보냈으니까 당연히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말이야. 너는 시부모님 때문에 엄마랑 한 약속은 취소하려던 거잖아.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그렇게 따지면 사위는 장모부터 챙겼어야 했던 거 아니야? 왜 엄마만 네 입장을 이해해줘야 해? 엄마가 봉이니? 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오면 일만 시키고 말이야. 너는 수아 아빠랑 네 시부모밖에 안 챙기잖아. 엄마도 기다린 건 충분히 괜찮았어. 어쨌거나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다렸던 게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섭섭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아니, 도대체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올해 환갑이 된 배정란 씨입니다. 배 씨에게는 36세가 된 외동딸 조영미가 있습니다. 딸도 이제는 2딸의 엄마가 됐죠. 그래도 결혼 전에는 보통의 딸처럼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만 결혼을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시집을 가버린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언제나 딸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존재이고, 시부모는 두 자식의 효도를 받는 존재인 듯 했습니다. 글쎄요. 모든 딸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배 씨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배 씨의 딸 영미는 그랬습니다.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다던데, 왜 그게 배 씨에게는 틀린 말인지 억울했습니다. 사돈네 성격이 까탈스럽다기에 시집을 살뜰히 챙기는 딸을 이해하고 살았는데, 모든 일에도 그만저래도 그만했더니 딸도 사위도 배 씨 부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영미는 배 씨가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집간 딸의 사정을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못난 엄마의 이야기인지 말이죠.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떻게 할 거야? 환갑을 앞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 아니, 요즘엔 다들 환갑 안 챙긴다고 그래서. 네 아빠도 안 했잖아. 엄마도 안 해. 번잡스럽게 무슨 환갑을 챙겨? 그치? 잔치 같은 거 하는 거 좀 그렇지? 옛날이야 환갑엔 크게 잔치를 했지만 요즘엔 환갑이라고 해도 다들 젊어서 한복 입고 축하받는 게 어색한 시대가 되었죠. 적어도 배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배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3년 전 남편의 환갑 때도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잔치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번에도 엄마 아빠 둘이서 여행 다녀올게. 아빠는 뭐래? 아빠도 그러자고 하지 뭐.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남편의 환갑 때는 용돈만 붙이고 말았는데 재작년 안사돈의 환갑 때는 아주 떠들썩하게 파티를 열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딸도 배 씨의 환갑을 그냥 넘어가기에도 겸연쩍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내려갈까? 밥 한 끼 같이 먹게.
아이고, 무슨 밥 한 끼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배 씨 부부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왕래하기 쉬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바쁘다며? 안 그래도 지난 추석에도 바쁘다고 내려오지 않았으니 자신의 생일 하루 보자고 부를 수는 없었죠.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올라올래? 토요일 날 하루 가게 문 닫고 오면 되겠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도 환갑인데 괜찮대도 그러네. 내가 가고 싶은데 우리는 애들도 있어서 한번 움직이는 게 일이야. 엄마 아빠는 버스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 터미널까지 내가 데리러 가고. 딸이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안 사돈 환갑 때 돈이 많이 드네 어쩌네 하면서 하도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환갑잔치가 어땠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배 씨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딸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배 씨 또한 용돈이라고 돈을 받는 것보다 딸의 말대로 한번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덜 부담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당일에 돌아오기엔 무척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도 있는 집에서 자기엔 부담스러웠죠. 그러면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다시 내려올게. 괜찮겠어? 힘들긴 할 텐데. 일단 알았어. 딸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할 법도 했지만 다시 와서 집에서 자는 게 배 씨도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와. 11시쯤. 맞춰서 도착할 수 있지? 알았어. 너희 아빠한테 물어보고 연락 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은 배 씨는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 서울까지 간다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하고 몇 번 간 적이 있었지만 일단 딸네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배 씨도 딸에게 명절이든 언제든 선뜻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 씨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유, 당신만 가. 이번 주말에는 나랑 같이 겨울바다 보러 한번 가고. 거기까지 나 혼자 올라가라고. 버스만 타면 데려다 주는데 어때서? 그래도 같이 가서 애들도 만나면 좋지. 나도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만 올라가서 영미랑 사위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내려온다며? 그런 그렇지만 난 가게 문 열고 집도 잘 지키고 있을게. 자식들 부담스러울까봐 안 가겠다는데 배 씨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딸에게 연락해서 혼자 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당일이 되었을 때 배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겨울길이라 조금 더 걸릴 것을 감안했죠. 여보 지금 버스 탔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한숨 자고. 알았어. 도착해서 전화할게. 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자는지 답장은 없었죠.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서울에 도착한 버스. 시간을 보니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배 씨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칼바람이 불어와서 배 씨의 머리칼을 날려버렸죠. 아이고 너무 춥네. 배 씨는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딱 11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도로 쪽으로 나가보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딸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도로 양쪽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는데. 아직 영미가 안 와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 밖에 추운데 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아직도 안 왔어? 아니야. 여기 차가 너무 많아서 어디 기다릴 데도 없어. 여기 있다가 영미 오면 바로 나가려고. 전화해봐. 알았어. 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끝내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안내 음성이 들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 많은 차들을 뚫고 오려면 정신없겠지 생각하고는 터미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딸에게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나갔다 왔지만 도로만 쳐다보다 다시 들어와야 했죠. 기다린 지 30분이 지나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슬슬 사고라도 났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배 씨는 딸에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으니까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1시간이 다 되어가자 이대로는 못 있겠다 싶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영미 안 왔어?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러게 차가 막히나? 배 씨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분개했습니다. 당연히 차가 막히지. 그러니까 영미도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온 건 이상하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안 받아. 그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 춥다. 혹시 내가 안 보여서 지나쳤나? 그게 말이 돼? 10분, 20분 늦는 것도 아니고.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해? 아, 영미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며? 근데 수아 아빠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건데? 사위와도 통화가 안 되는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 추운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일단 그냥 다시 내려와. 배 씨도 터미널 안에 걸린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야겠다. 약속을 까먹었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오기로 한 걸 까먹어? 옆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집에서 나간 지 벌써 6시간이나 됐어. 남편이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정해. 나는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걱정돼? 그런 게 아니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화를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일단 표 끊어서 집으로 갈게. 배 씨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다행히도 15분 뒤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한숨을 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길래 전화드렸어요. 어쩐 일이세요? 첫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이 순간 날짜를 착각했나 싶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 서울 올라오기로 했잖니? 그러자 사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영미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사위의 전화기를 가져갔는지 대신 받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지금 서울 왔어? 그래, 오늘 11시에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 엄마. 어제 내 문자 못 봤어? 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다음 주로 미루자고 문자 보냈잖아. 하지만 배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딸에게 곧 출발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안 와 있었으니 말이죠. 엄마가 오늘 아침에 출발한다고 메시지 보냈잖아. 넌 못 봤어? 아,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아 아빠 핸드폰으로 보냈어. 배 씨는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잔뜩 온 스팸 메시지들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확인할 생각을 못하고 딸에게만 연락했죠. 아, 나는 당연히 봤을 줄 알았지.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던 엄마가 지금 당장 서울에 도착해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픈 듯 했습니다. 추운 겨울의 터미널에서 오래 기다린 배 씨는 딸의 그런 짜증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메시지를 확인 못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딸도 배 씨에게 확실히 연락을 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못 봤어. 너희는 어디야?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사고 난 줄 알아서 걱정했지 뭐야. 배 씨가 웃으며 말하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볼일 있어서 근처에 잠깐 나왔지. 그리고선 아주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데리러 갈 테니까. 배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와 있다는 딸 부부를 방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5분 있으면 버스 와. 이거 타고 집에 갈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려간다고. 그래.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는데 뭘. 너희 바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 엄마는 그럼 11시부터 계속 기다린 거야?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한 40분, 아니 30분만 기다려. 도착하면 전화할게. 알았어. 딸의 말대로 여기까지 왔고 많이 기다렸는데 이대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니 오늘 약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 씨는 얼른 버스 티켓을 환불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기다리며 휴대폰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위의 번호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급한 일정이 생겨서 만나는 건 다음 주로 미루자고 말이죠. 아이 참 이것만 봤어도 이런 고생은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걱정하고 있을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영미랑 연락됐어. 여태 뭐 했대? 아니, 어제 영미가 메시지 보냈던 걸 내가 못 봤지 뭐야?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이면 전화로 하는 게 상식 아니야? 배 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딸도 황당할 테니 말이죠. 요즘 애들이 다 문자로 하지 전화로 하나. 어쨌든 걱정 말라고. 영미 금방 온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딸을 기다렸는데 영미가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터미널에서 3시간 넘게 딸을 기다린 셈이었죠. 실내가 훈훈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인지라 웅크리고 있던 몸 여기저기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 씨가 차 문을 열자
어딜 다녀오는지 뒷좌석에 잠든 손녀딸 둘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그 가운데 비좁은 공간에 끼어 타야 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조수석에 앉은 딸이 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취소하려고 했던 건데. 전화할 걸 그랬다. 짜증이 좀 누그러졌는지 사과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은 다 본 거야? 어. 무슨 일이길래 애들도 다 데리고 갔다 와? 아, 그게 시댁에 일이 좀 있어서. 딸의 표정이 밝지 않기에 배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깼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 볼 때마다 낯설어하지만 아이들답게 금방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보일러를 안 뗀 지 꽤 된 것 같았죠. 애들 있는데 너무 춥게 지내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나는 수아 아빠랑 좀 잘게. 너무 피곤해서. 밝은 데서 자세히 보니 딸과 사위의 얼굴이 아주 퀭했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서 이따가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자. 그래, 어서 자. 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 참, 냉장고 좀 열어도 되지? 배 씨는 점심도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몹시 출출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 먹어. 그리고 나 자는 동안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너무 고맙고. 딸이 실실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닌 것이 배 씨가 올 때면 항상 이것저것 해주었기 때문이죠. 뭐라도 차려 먹을까 했는데 그러면 저녁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귤 몇 개를 꺼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귤을 까서 주었습니다. 배 씨는 귤을 먹으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답게 장난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살림에 하나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석구석 청소하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큼직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한결 깔끔해지는 듯 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딸과 사위가 거실로 나왔고 어느새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졌네. 좀 치우고 살아. 바쁜데 치울 시간이 어딨어. 밥 먹으러 가자. 갈비 먹을래?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놀이방에 있는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제법 큰 2층짜리 식당이었죠. 딸이 고기를 굽는 동안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환갑잔치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애들 둘 키우느라 여건이 안 되네요.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는 사위. 그런 사위에게 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환갑잔치야? 팔순이나 됐을 때 챙겨줘. 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사위도 보고 좋은데 뭘. 초대해줘서 고마워. 얼마 전에 딸이 집에도 못 오게 한다며 푸념하던 친구를 떠올리니 배 씨는 딸과 사위에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이들을 다시 불러 갈비를 배불리 먹이고 있을 때 배 씨가 말했습니다. 이따가 까먹기 전에 줘야겠다. 배 씨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서 손녀들에게 건넸습니다. 자,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와, 고맙습니다. 첫째 손녀가 벌써 6살이라 용돈을 주니 좋아했습니다. 엄마 무슨 용돈이야. 애들 돈 쓸 줄 몰라.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주고 싶어서 그렇지. 얘들아, 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러자 꼬물꼬물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손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슬슬 일어나자며 계산서를 들고 엉덩이를 뗐습니다. 그럼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사위가 계산하는 동안 배 씨도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화장실에서 딸과 손녀들이 나왔는데 딸이 손녀들의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10만 원씩 들어있던 돈을 봉투에서 쏙 꺼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첫째 손녀가 볼멘 소리를 했지만 딸이 손녀들의 손을 잡고 반대편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배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머니 속에 봉투를 넣어놨다가는 잃어버리기 십상이니 딸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았죠. 그렇지만 볼일을 보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자 계산을 마친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고 배 씨를 발견한 딸이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그러면서 배 씨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쏙 넣더니 무언가 놓고는 손을 다시 뺐습니다. 배 씨가 딸이 넣은 것을 꺼내보니 2번 접혀있는 5만 원짜리 지폐 4장이었습니다. 새 지폐인 것을 보니 오늘 아침에 자신이 직접 봉투에 넣었던 그 돈인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아이들에게서 받은 돈을 그대로 배 씨에게 준 듯 했죠. 이게 뭐야? 배 씨가 묻자 딸이 경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엄마 용돈. 그래도 환갑인데 갈비로 입 싹 닦을 순 없잖아. 근데 많이는 못 넣었어. 애들도 내년부터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서. 접혀있는 지폐를 내려다보는데 배 씨의 기분이 오묘해졌습니다. 줄 때 주더라도 일단 받은 건 넣어두고 지갑에서 새로 꺼내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작은 것을 따지는 게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싶기도 했죠. 자신이 줬던 돈을 그대로 다시 받으니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래도 용돈이라고 주는데 인상을 쓰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배 씨는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터미널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 탓에 벌써 꽤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엄마, 자고 가. 늦었는데. 오늘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딸의 말처럼 지금 출발했다가는 집에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말을 했죠. 우리는 한 잔 더 먹고 잘 건데. 엄마는? 자야지.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떨기도 했고 아까 집안일 하느라 힘도 빼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수아방에서 같이 자. 첫째 손녀 방에서 같이 자라며 딸이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얼른 씻고 눕자 잠이 솔솔 올 것 같았죠. 할머니, 나도 밑에서 잘래? 그러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손녀가 배 씨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 오늘 수영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녀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영? 수영을 어디서 해? 진짜야.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수영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돈네와 함께 따뜻한 물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는 손녀딸. 오늘? 오늘 아침에 어제도 했고. 그러면서 짧은 어휘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래도 어제 딸네 가족이 사돈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비밀이야.
알겠지? 비밀이라고?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랬어. 하면서 큰 비밀을 말해준다는 듯 키득거리면서 웃는 손녀딸. 배 씨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쾅하고 맞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랑 어디서 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환갑잔치 대신이라던 오늘의 만남을 미루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또 그래서 물놀이 하느라고 사위도 연락이 잘 안 됐구나 하고 이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죠. 가까이 살기에 딸이 시부모를 더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때 가더라도 오늘 같은 때만은 시부모랑 가는 여행을 미루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비밀로 해가면서 꼭 그래야 했나 회의감이 들었죠. 차라리 제대로 전화해서 이래 돼서 일주일 미뤘으면 좋겠다 했다면 이 정도로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여건이 안 된다. 애들 학원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놀 돈은 있고 친정엄마 환갑 챙겨줄 돈은 없어서 애들에게서 뺏어서 준 딸이 무척이나 야속했습니다. 아침부터 서운한 것은 있었지만 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작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셔서 한잔하세요. 그래서 그 맞은편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린 아까 낮에 잤더니 안 졸리네.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오늘 수영장 다녀왔어? 그러자 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영장? 아니, 수영장 안 갔는데. 수아가 그러던데.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랑 같이 수영했다고. 그러자 딸과 사위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고 했던 거야? 거기 갔다 오느라 그렇게 피곤했구나. 전화만 제대로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너희 쉬지도 못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니? 그랬으면 딸도 거짓말 할 일도 없었고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니 서운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온천호텔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뜨거운 물에 지지고 싶다고 하셔서. 네. 곧 저희 엄마도 생신이셔서. 배 씨도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왜 하니? 그러자 딸이 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건 엄마 서운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는데 문자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온 건 엄마잖아. 왜 수아 아빠한테 그래? 황당했습니다. 배 씨의 상식으로는 약속을 미루기로 한다는 것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지 통보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씨가 어이가 없어 말을 1차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피곤해서 바로 집에 오려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우리 스케줄도 다 꼬였어. 매정하게 말하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시부모님이랑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미루자고 했는데 엄마가 문자를 못 본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엄마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도 먹었고. 근데 왜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자꾸 내가 메시지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답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당일에 확인 전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엄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난 보냈으니까 당연히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말이야. 엄마 환갑이라고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시부모님이랑 온천 여행 가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엄마랑 한 약속은 취소하려던 거잖아. 네가 어제 문자 보냈던 거 보면 미리 한 약속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위는 장모부터 챙겼어야 했던 거 아니야? 배 씨가 사위를 보며 말하자 사위는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봉이니? 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오면 일만 시키고 말이야. 너는 수아 아빠랑 네 시부모밖에 안 챙기잖아. 엄마도 기다린 건 충분히 괜찮았어.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다렸던 게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섭섭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도대체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짜증스러운 딸의 대꾸에 배 씨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는 엄마가 엄마로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 찾아왔다. 나는 그래도 네가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너한테 엄마는 짐이구나? 잘 알았다. 배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꺼내서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내가 애들한테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네가 나한테 준 용돈이 아니라 내 돈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잘 알아도. 그러고는 신발을 신고 나와버렸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버스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데 사위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차단해버렸습니다. 딸의 휴대폰은 고장났다고 하니 이제 연락할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조심히 와. 시간 맞춰서 터미널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는 외투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 나쁜 기집애랑은 부모 자식도 하기 싫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배 씨는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녹였습니다. 우리 영미 주려고 가지고 있던 땅 있지. 그거 내일 부동산에 내놓자. 그리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자. 남편이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박서방한테 전화와서 내가 연락처 지워버렸어. 그런 나쁜 놈들이랑은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잊어. 배 씨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댈 곳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배 씨는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아직도 내 딸인 줄 알고 기대를 품으니 그 기대가 꺾일 수밖에요. 내가 애들한테 줬던 용돈 20만 원도 다시 가져와 버렸어. 잘했어. 그걸로 내일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요 앞에 새로 생긴 칼국수집 맛있대. 배 씨는 그 말을 듣고 울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다시 한번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치하지만 차단하기 전에 딸에게 문자도 남겼습니다. 너한테 주려던 땅이 있었는데 팔아버렸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몰랐을 딸은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